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빠르게 치솟던 집값,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올해도 장기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집값 반등의 시기는 언제일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부동산 분석 전문가입니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사장님, 하루게 다르게 치솟던 집값, 지난해부터 속절없이 폭락하고 있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은 사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고요.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감, 또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자체가 급속도로 하락하다 보니까 주택시장도 거래량 급감, 또 가격 하락, 위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죠. 자, 먼저 부동산 세제, 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다주택자 혜택이 더 많아진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집은 팔리지도 않고 이자도 오르는데 세금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완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는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라든지 보유세가 중과가 되어 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낮춰준 부분이 있고요. 또 양도세도 일반세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세금을 깎아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규제 이전의 수준으로 좀 돌려준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자체가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건데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아무래도 추가적인 감면 정책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청약 문턱도 낮아지고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가 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화랑이었던 시기에는 사실 시장이 가열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자격 강화하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장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규제와 상관없이 지금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부에서 규제를 풀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문턱을 좀 낮췄다. 대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공분양의 미혼 청년 특별공급과 같은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당장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청약이 가능한 사람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양 시장에 어느 정도의 숨통은 또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순위 청약 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되는데 무주택자라면 어느 지역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자한테 주택을 공급하고, 네. 그래도 남은 주택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청약하는 걸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만 청약이 가능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 거주자들만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주택을 가지신 유주택자는 여전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분양권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역시급에 있었던 입주시까지 있었던 그런 전매 제한이 풀려서 최단 1년 6개월 이상으로 다 낮춰진 상태입니다. 자, 정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크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 과거 시장 화랑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하나씩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규제 완화의 수준을 넘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전반적 경기 위축 사항이 워낙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만으로는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그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금리 문제인데 대출이 낮아진다고 해도 금리가 여전히 높잖아요. 서민들이 정책 완화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겠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나라 경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시작의 원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금리 인상, 고금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정책들로만으로는 이 시장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거죠. 소비자들께서 체감하기에도 사실상 힘들 거고요. 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조금 시장이 개선되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은 아무래도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이제 금리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지금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시장을 좀 살펴보죠. 최근에 남천동 지역에 후분양 방식의 9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역대 부산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에도 전체 청약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을 넘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거래도 없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50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앞으로 물론 계약까지 이어지는지도 봐야겠지만 네. 청약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이 남천동 단지를 제외하고는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작년 11월달 기준으로 보면 부산 지역의 미분양이 2,500세대가 넘어요. 3개월 전에 8월과 대비하면은 한 3개월 만에 43% 이상이 늘어난 건데, 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천동의 이제 청약 성공은 상당히 이론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 알짜 단지 지역에 대한 높은 인지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저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높은 또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 단지를 대비하면 그래도 주변 단지에 비해서는 또 분양가가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런 시세 차익이라든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짜 단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청약 시장도 알짜 단지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시장이죠.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넘치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택받은 아파트는 정말 알짜 단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이 알짜 단지 양극화는 시작이 되었고 네. 앞으로 지역이나 상품 또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는 더욱 더 심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넘친다. 그러면 미계약, 미분양하는 곳도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미분양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70세대 정도가 지금 미분양으로 잡혀 있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네. 그 3개월 만에 한 43%가 증가를 했죠.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지금 11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58,000세대인데 이제 3개월 전보다는 77%가 증가를 했어요. 아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급되는 단지 대부분들이 미분양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이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고 매매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도 앞으로는 공급량만큼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만 보면 네. 시장이 좋지 않고 수요자가 없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신규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은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인데요.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토지대, 공사비, 금융비용, 그리고 그 필수 사업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자 수익을 통해서 이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수 사업비라고 하는 토지대, 그다음에 공사비도 원자재값 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이 사업 조달 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집값은 떨어지지만 소비자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이 분양가가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23,000세대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하지만 공급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입주 물량이 부담이 됩니다. 네. 작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23,000세대 정도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당장 이제 전세 시장, 매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분양 시장에도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입주 물량들이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수요자가 창출이 돼서 분양식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매매 시장은 이미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23,000세대가 다시 추가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매매 시장은 상품이 넘쳐나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매매가 하락도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올해 예정된 23,000세대의 입주 물량은 이제 분양 시장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폭 몇 년도까지 좀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주택 가격이라는 게 또 어떤 그 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자산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급락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정책의 이제 최고의 목표치가 가격의 안정, 오를 때 천천히 오르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예상 가능한 수준을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주택 가격의 흐름세는 내림세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세를 5년 정도 길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래도 지사장님께서는요? 이제 금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이런 역시 모든 금리가 제일 중요하군요. 사태의 원인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을 하려면 금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일단 금리가 인상이 이어지는 선에서는 하락폭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고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이런 주택 하락폭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도 역시나 금리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갖춰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실수요 분들의 주택 마련 전략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가격 하락기에 주택을 구매하시겠다는 실수요 분들도 많지 않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시장을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건데,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우려가 되고 대출 이자도 부담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주택을 구매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히려 분양주택 쪽이 그나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자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나 이자 부담이 없는 중도금 무이자 단지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사이드 부산 오늘은 바뀌는 부동산 정책부터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이슈를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 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